안녕하십니까. 기간제 노동자 소득세 횡령 직원 기호하는 제주시 체육회 개탄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의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노동해방 세상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시다 하나에 가신 열사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독상.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시 체육회는 횡령 문제 해결하고 상식에 맞게 징계하라.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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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연대단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공공연대 노동조합 제주공항지부 강태호 지부장님과 고병진 사무장님 오셨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제주대학교 지부 강승훈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공공운수 노동조합 오용창 부본부장님 외 사무처 동지 오셨습니다. 그거 한 두 번만 더 하십시오. 제주시 체육회는 횡령 문제 해결하고 상식에 맞게 징계하라.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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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제주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환수 조치하라. 환수 조치하라! 환수 조치하라! 환수 조치하라! 투쟁! 공공연대 노동조합 서기정 부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기자회견 취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위원장 서기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기간제 시절의 인건비를 당연히 국세청에 내야 하는 주민세, 소득세를 제주시 체육회 이름으로 된 명의로 된 통장에 따로 관리를 하다가 유용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특정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가해자 한 사람 횡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 금액의 사용처가 어디였느냐 저희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발생한 일이고 저희가 더 많이 밝혀내지 못한 이유는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해가 2023년이었고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많이 밝혀내지 못한 이유는 이 개정으로 인해서 보존되고 있는 자료가 2014년도부터였다. 저희 노동자들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이 201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과 2015년밖에 밝혀내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문제이고 어쨌든 이 문제를 우연히 알게 됐더라도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되고 이에 따른 사과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고 내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지만 제주시의 태도가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됐고 심각한 이유는 이 문제가 있도록 심각해진 이유는 지금 현재 제주시 체육회의 운영 규정입니다. 이 운영 규정에는 징계가 발생하는 효력에 대한 시효 문제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시 체육회는 징계할 수 없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 판례에는 법적으로 판결이 난 날이거나 사건을 인지한 날부터의 시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대법 판례에도 있듯이 제주시 체육회가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제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서 이 금액은 환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섰고 이미 제주시 체육회 또는 이 제주도에 있는 체육회는 이미 이러한 횡령이 관례가 돼버린 건 아닌지 하는 그런 뼈아픈 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주시 체육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제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옥 부지부장님의 투쟁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성대 지부장님의 투쟁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체육회 생활체육 지부장 송성대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문득 동영상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2017년 제주시 체육회 체육인의 밤 행사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볼 수 있도록 체육회가 영상을 하나 제작했습니다. 2016년에 횡령을 저질렀던 직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단체로 횡령 사건에 대해 사죄하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체육회를 만들겠다는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횡령 사건이 2건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에 횡령 사건이 발생해서 한 번은 파면을 당했고 또 다른 횡령은 비록 10년 전의 일이지만 이제야 공금상 횡령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공금상 횡령으로 판결된 건은 개인적인 돈을 착복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횡령이 많다는 말이 맞습니다. 2026년 1월 초에 처음으로 사무국에 이 횡령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2달이 지났지만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사무국에서 횡령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체육회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문제를 제기해도 항상 소극적으로 대처해왔고 특히 지도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진실을 알고자인 것입니다. 저희한테 침묵을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회장님은 저희를 자식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자식의 고충도 들어주지 못하는 부모님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횡령 사건에 대해 은폐하지 마시고 확실히 조사해서 시원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용기와 의지가 없다면 그냥 제주시 체육회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시청이 직접 나서서 이번 횡령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꼭 환수 조치 받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지영 부지부장님의 현장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동안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허지영입니다. 저희는 매년 12월이 되면 재계약이 될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살아온 계약직 생활체육 지도자들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늘 고용 불안을 안고 있었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1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임금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좋았고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1년씩 버텨왔습니다. (10년) 전 저희가 받은 월급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 적은 월급에서 주민세 1,230원, 소득세 12,340원을 공제했고 적은 돈이지만 저에게는 생활비였고 가족의 생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횡령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치나 사라졌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의 세금을 빼앗을 수 있을까? 더 분노스러운 것은 이에 대한
제주시 체육회의 태도였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지 어떻게 체육회 일이냐. 예전의 일이라 나는 모른다.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그러냐. 그때 고소하지 왜 이제 와서 일을 크게 만드냐. 이 말들은 사과도 책임도 아닌 회피였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을 왜 문제를 크게 삼는다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피해를 본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사무국의 태도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월급이 그렇게 사라졌다면 과연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몇 푼의 돈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존중의 문제이며 책임의 문제입니다. 체육회에 묻고 싶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가 아닙니까?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명백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를 입은 생활체육 지도자에게 공식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환수 조치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현미 홍보부장님, 김현희 조합원님께서 나오셔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주시체육회 횡령, 도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기사를 접해야 하는가? 제주시청과 제주도청은 거듭된 횡령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도민해 봅시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 우리는 지금 청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를 섰다. 기간제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노동자, 한 달 월급 수령액 120만 원과 1년마다 작성하는 근로계약서가 지금 제주체육회에서 근무하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과거의 모습이다. 2023년 미지급 퇴직금 정상 과정에서 알게 된 세금 횡령 사실, 당연히 신고되었어야 할 소득세와 주민세가 정상 납부되지 않아 연말 정상 과정에서 지도자들은 동일한 세금을 이중 납부하였다. 이에 분노한 지도자들은 당시 담당자에게 진실규명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침묵이었다. 피해자들은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2025년 11월 가해자는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횡령 대상자는 현재도 제주체육회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 요구에도 제주체육회는 과거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거나 오래전 일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커녕 오히려 2차 가해에 준하는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이 목적이 아니다. 문제는 제주체육회의 태도이다. 형사재판이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어떠한 검토와 조치도 취하지 않아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기간제 25명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주시 체육회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유용한 일이 어떻게 개인적인 일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니란 말인가? 우리는 대화와 타협으로 내부에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돌아오는 말은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체육회의 횡령 관련 비리 소식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반복되는 횡령이 이미 관행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무책임한 제주시 체육회의 책임있는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시와 제주도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제주시 체육회는 이 사건을 명백히 밝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횡령 당사자 징계하라.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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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하나, 제주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하라.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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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하나, 우리는 횡령 당사자와 한순간도 한 공간에서 이럴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라.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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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부.
다음으로 참석하신 기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뉴스 제주 방송사 문제인데요. 그 소득세와 중위세를 포함해서 총 금액이 얼마큼인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환수돼야 되는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금액을 다 알 수 없는 이유는 국세청에 지금 현재 전산 시스템이 리뉴얼되면서 2016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16년 이전에 몇 년 동안 이걸 다른 통장으로 유용했는지를 밝혀낼 수 없었고, 다만 국세청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전산 자료 2014년, 15년 거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 기간제 시절에 선생님들은 최저임금을 받았었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소득세, 주민세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15,000원 안팎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금액으로 25명을 했을 때 1년에 한 500여만 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몇 년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주시 체육회 명의의 통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권한은 체육회와 제주시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서 요 기간제 노동자 세금 횡령 직원은 지금 어떤 조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때가 2025년 11월입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노동조합 이름으로 사무국 면담을 했고 당사자들이 회장 면담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답변은 해줄 게 없다. 또는 이거는 개인 일이다. 그리고 이미 10년 전 일이다. 어떻게 지금 징계를 하냐. 이렇게 지금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체육회 명의로 관리하던 기관제들의 세금이 어떻게 개인 대 개인의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이 한 건이겠냐. 저는 정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이게 보조금 횡령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로. 네. 그러면은 보조금을 주는 제주시나 제주도에서 네. 이 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네. 안 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주시에도 저희가 공문으로 이거 철저히 관리감독해라라고 조치를 취해라라고 했지만 제주시도 아직까지 답변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전혀 징계가 안 돼. 이 당사자가 정확히 당사자는 지금 현재 제주시 체육회 사무국 과장으로 지금 현재 재직을 하고 진급까지 해서 재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2016년에도 이 당사자는 보조금 횡령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바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건에 대한 굉장히 무게는 더 무거워졌을 것이고,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또는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시효 기간을 5년으로 하면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 체육회는 지금 현재의 5년 규정을 변호사 몇 명의 판단을 받아서 이 사건이 발생할 때부터의 5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는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횡령을 해도 그 내부에서 5년만 버티다가 발각이 되면 내부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일, 징계도 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횡령, 보조금 횡령이 어떻게 시효를 다투거나 따질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제주시와 제주시 체육회의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저는 나타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환수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환수 조치도 안 됐고 당사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또는 징계 절차 이런 부분도 밝혀진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전혀 징계가 안 됐다는 대법 판결은 정확히 어떻게 났나요? 제가 사실 대법 판결은 대법원 판례는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사건이 횡령 사건을 인지한 날이거나 또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효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당사자들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고소를 하기 직전에도 진실에 대한 부분들을 밝혀달라고 당사자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거고 그 고소에 대한 판결이 25년 11월에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이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거 이중 납부면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중으로 기간제도로 또 다시 또 냈다는 네네 공세청에 세금을 냈겠죠. 네. 낸 사례입니다. 혹시 그 가해자분이 횡령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판결 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횡령의 판결문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기자님들은 그 정독을 하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개인정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배포해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개인이 유용했는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유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설왕설래 또는 본인이 이런 말도 했다가 저런 말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밝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 또는 제주시 체육회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없으신 분입니까? 네. 체육회 비리가 이것뿐인가요? 고정 횡령 말고도 다른 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오늘 기자회견 한 목적은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의 기간제 시절에 이런 인건비에 대한 횡령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밝혀진 거는 작년에 파면했었던 그 한 건이 있는 거고 과거 2016년에 횡령에 대한 부분도 이미 뭐 언론에서 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 분은 그 단지 세금만 횡령했다는 거지. 일단 저희가 문제 제기한 부분은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네. 개인 인건비에 대한 횡령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간제 노동자 소득세 횡령 직원 기호하는 제주시 체육회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관심 가져주신 기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